네, 이번에는 김성수 변호사와 현재 상황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신문 2시 22분에 시작해서 이제 1시간 휴정을 잠시 했다가 9시 정도에 종료가 됐습니다. 6시간 40여 분 정도가 걸렸거든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 건가요? 예, 상당히 긴 신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 결국엔 오늘 네. 이 재판부가 궁금했던 부분은 구속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 특검의 입장 그리고 피의자 입장을 듣고자 했던 그런 부분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특검 측에서 지금 현재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이 구속영장 청구서, 그러니까 구속을 해야 된다고 청구를 하는 그 청구서가 66쪽이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리고 이 공판 그 심사 기일에서 네. 일단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워포인트가 178쪽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한쪽 한쪽을 다 설명을 하면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오늘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봤을 때는 이 특검 측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다퉜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5가지 쟁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각각 어떠한 자료들이 이 소명 자료로서 제출이 됐을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법리가 제출이 됐을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조사가 오후 2시 22분에 시작해서 오후 7시까지 계속 조사가 이루어지다가 1시간 정도 휴정을 하고 나서 이제 오후 8시에 재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고 조금 전에 9시에 이제 신문이 끝났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제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어떤 과정이 좀 일어났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8시부터 9시까지 남은 부분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휴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조금 더 오래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이 판단 하에 휴정을 했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다 예. 보니 이 나머지 부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인지에 대해서 단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1시간 정도 휴정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 나머지 부분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 1시간 정도가 더 소요가 된 것이죠. 네. 그렇다 보니 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특검팀은 말씀하셨던 대로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 그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뭐 재판부의 좀 구속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했을 수밖에 없겠죠. 예, 맞습니다. 결국에 특검 측에서 오늘 주장을 하는 취지 자체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형법은 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하는 사유는 결국에는 범죄 혐의를 이제 범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의 사유가 있고 그리고 이 증거 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이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이 제한적으로 구속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5가지 혐의들 지금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5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정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이 범죄 혐의에 상당한 소명이 있고 그리고 이 증거 인멸의 우려 쪽으로 지금 아무래도 집중을 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니 증거 인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 뭐 물적 증거라든지 인적 증거 이런 것들을 재구성을 해서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이것을 재판부에 설득하는 그 과정을 거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앞서 구속영장에 그 혐의가 5가지 정도 이제 들어갔었는데 어떤 혐의가 가장 쟁점이 됐을 거라고 보시는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증거인멸 혐의가 가장 주된 혐의가 됐을 거라고 보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이 5가지 혐의라는 것은 이 각각의 사실관계에 따라서 범죄 혐의를 지금 이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5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대표적인 것이 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이제 저지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이 죄명으로 따지자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이 범인 도피 교사 그리고 또 직권남용 이렇게 3가지 죄가 이제 죄명이 붙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이런 죄명들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투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5가지 그 혐의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자세하게 다퉈졌을 부분이 이 방금 말씀드렸던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지 이 체포 저지와 관련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 5가지 혐의들 중에서 특검이 출범한 지 지금 18일 정도 후에 영장을 청구한 이런 상황인데 특검이 18일 동안 이 아무래도 자료를 취합하는 시간 자체가 물리적으로 길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 중에 가장 많이 이 자료가 확보가 됐을 것은 이 경찰에서 기존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 부분이거든요.
있거든요. 이 부분은 경찰에서 특검 출범 전부터 이 부분 수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네. 자료가 있을 것이고 그만큼 자료가 많다라고 한다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툴 것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이 가장 자료가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 여러 가지 5가지 사실관계들 중에는 일부 사실관계는 이 사실관계 자체만으로도 형법상의 죄가 성립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와 함께 이 증거인멸에 이런 우려가 있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단은 특검에서는 여러 가지로 주장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사실관계까지도 쟁점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종료가 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좀 들어왔습니다. 졸속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미진이 명확한 상황에서 졸속영장 청구였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정치적 목적에 의한 잘못된 수사다라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예. 특검이 구속영장에 기재한 그 개별적인 범죄 사실들조차 충분한 법리 검토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사실관계 역시 드러난 증거와 명확히 배치되는 것이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들어왔습니다. 네, 국무회의 심의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입장이 있고요. 공수처와 경찰 공무집행 적법성에 대해서는 많은 다툼이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변호사님,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졸속 구속영장 청구다라는 입장을 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일단 이 구속영장 청구가 결국에는 이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구성도 일단은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이 사실관계에 대한 이런 소명에 대해서도 A라는 물적 증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증거 자체는 물적 증거이니까 객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네. 이것이 증명하는 취지 자체에 대해서 특검이 주장하는 것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라든지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성숙하지 못한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법리적으로 구성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또 이 형사소송법상 이 구속이 취소됐던 이 사유와 관련해서는 다시 재구속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혼재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지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제208조는 구속됐다가 석방된 사람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방금 말씀드렸던 이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이 바로 208조 그 부분입니다. 이 구속이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구속이 예. 취소가 됐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 형사소송법 208조상 이 한 번 구속이 됐다가 취소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 부분 다시 구속하는 것이 제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 기존에 구속이 됐던 사실관계와 관련한 이런 죄명에 대해서는 이번 영장에서 청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인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현재 이 계엄 선포 당시에 국무회의의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이제 침해했다든지 이런 주장들이 결국에는 기존에 이 영장이 발부되었던 그 사안과 이 사실관계가 궤를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재구속이 제한되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정치적 목적에 의한 잘못된 수사다라는 점도 좀 강조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예, 이 정치적 목적을 통한 이런 수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부분 그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다른 목적을 통해서 법리적인 부분을 넘어서서의 주장이라든지 이 청구가 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법리적으로 이 부분 구성이 가능한 것인지가 밝혀지면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객관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앞서 5가지 주요 그 혐의들에 대해서 잠시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번 구속영장에서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과 또 결재 과정에 관한 혐의도 포함이 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예, 일단 이 부분은 그 12월 7일, 작년 12월 7일에 이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어떠한 문서를 하나를 작성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문서가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이 당시의 계엄 선포의 이 선포문 이런 부분에 이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이 부분 하자를 아무래도 조금 치유하기 위해서 새로운 문서를 작성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이 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결국에는 실질과 맞지 않는 그런 문서가 되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가 된다라는 것이
것이 특검 측의 이 판단이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또 이것을 보관을 했다가 상당한 길 후에 폐기를 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하게 하는 그 행위 자체는 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했고 그리고 또 이것을 임의로 폐기하게 되면 대통령 기록물법상의 위반이라든지 공용서류 손상 이 부분까지도 혐의가 이제 성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의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특검 측의 입장인 것이고 네. 이와 관련해서 결국에는 이 사실관계가 실제 이런 사실관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이 시간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폐기를 언제 했는지 이것이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윤 전 대통령이 지시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폐기의 이 경위도 결국에는 이 부분 문서 자체의 작성이 잘못됐다는 판단하에 이 부분 왜 부속실에서 이런 것을 작성하느냐라는 취지로 폐기를 지시했던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든지 이 대통령 기록물법상의 위반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조금 전 9시에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를 타고 서울 구치소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들어온 이야기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이 영장 심사에서 20분 동안 최후 진술을 했다라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지난 1월에도 직접 출석해서 좀 발언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되면 직접 이야기를 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도 최후 진술을 통해서 이 마지막으로 이 피의자의 입장을 밝히는 그런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최후 진술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피의자의 목소리도 직접적으로 들어보는 절차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재판부에서 이 부분 최후 진술에 대해서 의향을 물어봤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 직접 20분 정도 상당히 조금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최후 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은 어느 부분을 좀 강조했을까요? 우선은 아무래도 이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 이 간단하게라도 이 법리적인 부분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특히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영장 청구가 되려면 결국에는 이 증거인멸의 우려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증거인멸의 우려와 관련해서 특검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법리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부당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언급을 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그 증거인멸 우려를 좀 강조했었잖아요. 어쨌든 오늘 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를 좀 많이 부인했겠죠? 예, 맞습니다. 이 증거인멸 우려가 이번 그 영장 청구 당시에서 가장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는 것이 범죄 혐의의 소명이 상당하다고 하더라도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한다면 구속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려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느냐가 쟁점이 되는 것인데 이 도주의 우려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이 아무래도 실제 도주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판단이 가능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네.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는 이 사람의 사회적 위치, 사회적 유대 관계 그리고 어떤 굉장히 좀 유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실 실질적인 도주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도주의 우려에 대한 이 주장보다는 아무래도 증거인멸의 우려 부분이 강조가 됐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것인데 네. 증거인멸의 우려와 관련해서 지금 특검 측에서 주장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것이 이 관계자들 김성훈 전 차장이라든지 그리고 이 강희구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이 조사에 참여했을 때의 진술과 그리고 잠시 자리에 없을 때의 진술이 달라졌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실제 사실이라고 한다면 진술 번복을 종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특검 측에서는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다만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실제로 어떠한 물적이나 아니면 객관적인 인적 증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증명이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소명이 가능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는 것이고 만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장만이 있고 어느 정도의 소명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한 부분에 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부인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라든지 사실관계를 제시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까지도 어떻게 판단될 수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혐의 가운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해 비상계엄 전에 있던 국무회의에서 이제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을 해서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럼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각각 어떻게 주장을 했을까요?
예, 일단 특검 측에서는 이 12월 3일에 계엄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이 절차적인 이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거쳐야 하는 것인데 당시에 국무회의가 진행이 안 되었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거치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국무회의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정적수인 11명이 이제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이 11명에 대해서 일단 이 소집을 통지를 했었고 그리고 이 부분 통지를 하지 않은 이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심의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심의에 대한 권리를 통지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분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고 그러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는 것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윤 전 대통령이 이 직권을 남용을 해서 결국에는 이 심의 의결권을 국무위원들이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는 이것이 이제 혐의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이 당시에 이 여러 가지 그 긴급성을 고려해서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게 연락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이런 네.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다든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보기 어렵다라는 이 법리적인 주장도 같이 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도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뿐 아니라 그 혐의 중에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하자 보완을 위해서 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추가 작성하고 사후 폐기했다 이런 혐의도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양측은 어떤 점을 좀 강조를 했을까요? 예, 이 부분 관련해서도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는 것인데 일단 특검 측에서는 이 12월 7일에 작성됐던 이 서류 자체가 결국에는 공문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허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사흘 뒤에 폐기를 했다라는 것인데 이 폐기 자체는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고 공용서류 선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이 다 관여를 했다는 것이 특검 측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작성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없고 그리고 이 폐기와 관련해서도 어떠한 이 부속실에서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폐기를 지시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특검 측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취지가 다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문서가 성립이 됐어야지 그 공문서가 작성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문서가 성립이 되었어야지 이 대통령 기록물법상의 위반이라든지 이 공용서류 선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권한이 없는 사람이 착오로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에 유효한 문서도 아니고 또 완성된 문서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문서 관련 이 쟁점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법리적인 주장도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각각의 주장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 신문이 종료됐는데 만약에 그러면 구속영장이 이후에 이제 발부가 된다면 최장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번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외환죄를 포함한 다른 혐의의 수사에도 좀 탄력이 붙을 거라고 보세요? 예, 아무래도 탄력이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장 20일 내에 해당 지금 현재 5가지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 혐의들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기소를 하지 않으면 일단은 불구속 상태로 다시 전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장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은 이 5가지 혐의가 진행이 될 것이고 이후에 외환죄가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탄력이 붙는다고 하더라도 이 순서에 있어서는 조금 후순위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종료가 됐고 지금은 서울 구치소로 이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앞으로의 특검 수사에도 좀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예, 윤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아무래도 수사에 있어서 탄력이 붙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아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진술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구속이 이루어지고 나면 아무래도 조금 더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수처 당시 그 구속 영장이 집행이 됐었을 당시에도 공수처가 이후에 이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 출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번 이 5가지 혐의라든지 이 외환죄 관련해서 이 조사를 위해서 출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구치소에 가서 직접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에 대한 법적인 쟁점이 네. 앞으로 다시 한번 발생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화면 잠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 호송 차량의 모습이 이제 보이고 있고요.
이 시각 서울 구치소의 모습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파란색 호송 차량이 이제 구치소에 도착을 하고 있고요. 많은 경찰관들도 지금 나와 있고 구치소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모습까지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서울 구치소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경찰들의 모습이 보이고 경찰 버스들도 나란히 주차가 돼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윤 전 신문이 대통령 구속영장 신문 7시간이 좀 안 되게 6시간 40여 분 정도 진행이 됐고 서울중앙지법을 출발해서 지금 서울구치소에 도착을 한 모습입니다. 파란색 호송 차량으로 이동을 한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과를 이곳 구치소에서 기다리게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일단 구치소에서 이 결정을 기다리게 되는데 이 어느 정도 시간이 이제 소요되면 결정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 공수처가 청구했던 그 당시 영장 같은 경우에는 새벽 3시경에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일단 지금 기일이 종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재판부에서 이제 숙고를 하는 시간이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도 굉장히 늦은 시간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 1월에 있었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새벽 한 2시 50분쯤에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그보다 오늘 신문 시간이 훨씬 더 길었잖아요. 그러면 영장이 이제 발부 여부가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일단 영장이 발부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 구치소에서 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후에 구치소의 입소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입소 절차를 위해서는 뭐 신체 검사라든지 본인 확인, 또 그리고 머그샷 촬영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또 수용 번호도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이제 입소가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오늘 영장 청구가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현재 상황에서 일단 구속에서 풀려나서 결국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이 다를 수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이고 결정이 언제 나는지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각 결정이 나면 그 즉시 석방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기각 결정이 나면 그 즉시 석방을 해야 되는 것이 구속을 하는 것 자체가 인신의 구속은 법에서 가장 경계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기각 결정이 났다는 것은 구속이 되어 있을 사유가 없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즉시 석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1월에는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첫 심사 뒤에도 이제 서울구치소로 돌아가서 수감돼 있을 때 기다리면서 사복을 입고 좀 기다렸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할까요? 대기실에 머무를 땐 사복을 입어도 되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아무래도 사복을 입고 대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속의 이 당사자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사복을 입고 대기할 수 있습니다. 예, 만약에 구속영장에 앞서 그 체포영장에 이어서 기각이 된다면 특검에 좀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 이런 비판이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특검의 이 영장 청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특검이 지금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향후에 이번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조금 더 보강 조사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구치소 이동 과정에서는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우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인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수갑을 이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조금은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현재 그 1월 당시와 지금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이 경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달라질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도 영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쟁점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판사는 법조계에서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예, 법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일단은 굉장히 꼼꼼한 이 판사님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꼼꼼하게 이제 들여다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특검이 구성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쪽의 주장 사실관계가 더 맞는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출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물적 증거라든지 인적 증거 이렇게 나뉠 수가 있을 것인데 네. 이 증거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이 사실관계의 어떤 단초로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보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가 있고 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더욱 상세하게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더 수긍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신문이 종료가 됐고 조금 전에 윤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서울구치소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윤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결과 나올 때까지 대기를 하게 되는데요.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 심사에서 20분 동안 최후 진술을 했고 그리고 구속영장 심사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종료가 된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졸속 영장 청구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구속 여부 뭐 어떻게 나올지는 기다려 봐야겠지만 앞으로의 특검 수사에도 좀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이 영장이 발부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특검 수사의 이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동력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계속되게 된다면 이 특검 측에서도 아무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자신감이 붙을 수 있다라는 이런 판단이 나올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기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특검에서는 보강을 해서 다시 한번 영장을 청구는 하겠지만 일단 현재까지의 주장에 대해서 한 번은 제동이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숙고를 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이 부분 관련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구속 심사를 시작할 때랑 종료할 때도 묵묵부답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 부분은 심사에 좀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서 일부러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동을 했을까요? 예, 아무래도 현재까지 법정에 출석하거나 이 퇴정을 할 때도 이 직접적인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출석 전이나 그리고 이 퇴정할 당시에 어떠한 메시지를 남기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오늘의 이 판단에 있어서 혹시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감안해서라도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그런 부분이 감안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